자, 안녕하세요. 비마스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무역 유통업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제 그 무역 유통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이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요. 무역 유통업을 하는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가장 큰 이유로는 새로운 인터넷 매체가 계속 생겨나고 그 인터넷 매체에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회사를 홍보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해외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이 좀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해외에서 공장을 찾으려면 전시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코트라 같은 조직 혹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는 해외 생산 공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던 일인데요. 지금은 알리바바나 그와 비슷한 해외 제조업체 관련 B2B 사이트를 통해서 공장을 비교적 쉽게 찾고 컨택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나 그 브랜드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들어오는데 몇 년씩 걸렸던 것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 자신의 색깔과 제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아져서요, 한국에서도 더 빨리 캐치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두 번째 이유로는 창고 환경이 예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예전에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유통을 하려면 따로 창고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부지를 사서 창고를 올리는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최근 3PL 형태의 업체가 생겨나면서 창고 없이 사무실에서 노트북만 있으면 무역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 3PL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물류 시스템의 형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자 물류부터 4자 물류까지가 지금 창고의 형태로서 영업이 운영 중에 있고요. 3PL 업체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성업 중입니다. 3PL은 영어로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하고요. 그 풀필먼트하고 좀 많이 혼용되어 알려져 있어요. 풀필먼트는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일자 물류는 가장 전통적인 물류 형태로서 그 자사 물류 창고가 있어서 상품을 입고한 다음에 보관 관리까지 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류 직원이 직접 포장하여 택배까지 발송하는 것. 3PL이 성업하기 전에 가장 일반적인 그 작은 회사의 물류 형태예요. 자, 그리고 이자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내에 그 부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자회사나 계열사로 물류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3PL, 4PL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물류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물류 업무의 대부분을 물류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아웃소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의 입고부터 보관,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 정보만 전달하면 고객에게 택배를 대신 배송해 주는 등의 전반적으로 이제 물류 업무를 대신해 주는 형태를 3PL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쇼핑몰과 연동된 솔루션을 통해서 실시간 고객 주문 접수, 배송, 그리고 CS까지 그 일괄적으로 대행해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류와 고객 관리 서비스까지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형태를 4PL이라고 합니다. 저는 3PL 업체의 사용을 사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3PL 업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이제 그 이유를 대신 말씀드릴게요. 자, 3PL 업체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 봤어요. 첫 번째로 업무의 시간 절감. 자, 물류 전반에 관한 실무 및 행정 업무를 그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물류 관련 업무에 들었던 시간에 이게 마케팅이나 영업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저희같이 작은 업체는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고 가치 있게 쓸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송장을 출력하고 택배를 포장하는 시간이 별로 안 들 것 같지만 생각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꽤 많아요. 그런 시간 대신에 좀 더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한정된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있는데요. 자, 직원을 채용해서 물류 관련 업무를 하려면 최소 1명, 그리고 보통은 행정 실무까지 포함하면 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인건비도 많이 높아져서 1차적으로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창고라고 하면 부지 가격이 비교적 싼 외곽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데
외진 곳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 일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정된 지역민들만을 대상으로 구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인원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길게 유지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창고를 만드는 비용과 공간 절감에 대한 이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를 임대하거나 부지를 사서 창고를 올리는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비용을 아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재 창고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다면 공간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상품이 잘 팔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창고에서 추가로 임대를 하게 되면 기존 창고와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들고 또 그에 따른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창고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3PL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좋은 3PL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몇 가지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견적 부분,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고 환경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운영하고 계신 회사와의 거리를 고려하셔야지 돼요. 자, 견적 부분 볼게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군데 업체의 견적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제 막상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그 안에 들어간 비용들이 이렇게 보관료, 상하차비, 뭐 택배비, 포장비, 검수비, 반품비 등 이렇게 구역별로 청구액을 이렇게 그쪽에서 견적을 줘요. 이거를 잘 계산하셔서 창고 선정에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보관료 같은 경우는 팔레트당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청구가 되는데요. 보통은 한 달에 10,000원대 초반부터 20,000원대까지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하차비가 있는데요. 이게 컨테이너로 입고가 될 때 그 입고된 형태가 그 컨테이너 안에 팔레트로 들어오냐 아니면 팔레트 없이 이제 벌크로 상자들만 차곡차곡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보통은 20피트 컨테이너가 들어왔을 때는 20만 원 정도, 그리고 40피트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팔레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팔레트당으로 비용이 청구되는데 한 팔레트에 3,000원 정도 비용이 청구가 돼요. 자, 그리고 포장비입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나 아니면 뭐 비닐백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 그 옵션이 있어요. 저희가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그쪽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희 상품에 맞는 박스를 저희가 주문해서 입고를 시키면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PL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창고에서 그 3PL 업체에서 실제로 구매했던 실비 정도를 청구를 돼요. 보통 그쪽에서는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고 포장재에는 마진을 붙이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서 특별한 사이즈나 요청사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3PL 업체에서 쓰고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 게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가는 만큼 비용이 청구돼요. 뭐 에어캡을 두르면 뭐 100원이 추가된다거나 합포장을 했을 때는 뭐 50원이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잘 깨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 포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된 금액만큼이 추가로 청구가 됩니다. 자, 택배비 같은 경우가 사실 3PL 업체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일 텐데요. 여러 업체의 물동량을 한 번에 움직이는 거라서 3PL 업체와 택배 회사 간의 계약 구간이 금액적으로 가장 싼 구간에서 책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3PL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택배비가 창고 측에 마진을 붙인다고 해도 저희가 직접 택배사와 계약하는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저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검수비는 입고된 상품의 재고 수량과 요청 시 파손, 오염 등에 대한 검수가 가능하고요.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자, 반품비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이제 구매했던 상품을 반품했을 때 이것이 재판매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 포장을 정리해주는 비용인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가 견적서를 받아보셨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업체마다 세부적인 부분과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 보관료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게 보관료가 싼 대신 뭐 포장비가 좀 더 비싸다거나 아니면 반품비나 택배비가 조금 비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창고를 계약하시는 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3PL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으로는요, 그 창고의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3PL 업체를 선정하시기 전에 가능하다면 한 번은 창고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방문해 보셔서 그 창고의 환경,
그 위생과 청결, 그리고 작업 환경, 입출고할 때의 모습과 택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물류 관리도 지저분하게 하는 불량업체들도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취급하고 계신 상품이 식품이라면 방문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회사와의 거리도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요. 새로운 상품이 입고돼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또 급하게 상품을 보고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방문이 어렵지 않은 거리에 창고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요. 이제 창고 운영은 3PL 업체에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은 회사와 브랜드의 발전과 그리고 상품 판매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